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 갔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주최 행사에 갔는데 간 김에 시장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민생 현장도 직접 살펴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사저 방문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해서 두 분이서 나눈 대화 내용은 좀 전부터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저 방문과 관련된 이 내용들 좀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점심때 일어난 아주 참 희한한 사건이 났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하고 그 이준석이 이 워낙 이 원수간이죠, 원수. 그야말로 적대 관계 중에 적대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말이죠. 이 점심을 먹다가 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이 좀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이준석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 칸막이가 이게 시원찮잖아요. 이게 다 들리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언론 보도를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신원식 국방장관이 카톡 메시지를 보다가 언론에 포착이 돼서 이게 조금 파장을 낳고 있네요. 바로 주식거래 관계 카톡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서 언론에 이 사적인 카톡 메시지 이게 이제 공적인 일과 연계되는 거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장을 야기한 바 있는데 이제는 이제 민감한 이 주식 거래를 체크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이 메시지 두 분이서 나오는 이제 말씀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이렇게 이제 지금 사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사저 이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문 안에 지난주에 4월달에 처음 갔을 때는 문 안에서 영접을 했는데 오늘은 문 밖 계단까지 내려와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다정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각별하게 두 분이서 악수를 나누고 만면에 서로가 이렇게 웃음을 띠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석자는 여기 지금 보이는 분들은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좌측에는 이도훈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제 이도훈 대변인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 홍보수석 김은혜 수석을 이 바톤을 받는 후임자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바로 우측에는 지금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배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저 안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사저 내부를 이제 윤 대통령 같이 다정스럽게 돌면서 나무 얘기, 꽃 얘기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가리키면서 진지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지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거실에 이제 사진첩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이제 11.6 행사 때 두 분이서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모소로 올라가는 이 사진을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냈겠죠. 요 이제 대통령실 이 사진인데 요 사진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래서 요 사진을 보내줘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이 감사의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이제 나온 사진들이고요. 좀 여러 개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 사진을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를 각별히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러한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행사와 관련해서 두 분이서 직접 나눈 대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지난 26일 날 44기 추도식 이후로 1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방문할 때는 집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접을 했지만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서 반갑게 맞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 길 오시라고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해서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도 정원이 굉장히 참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고 이발까지 한 거죠. 라고 하면서 두 분이서 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저 현관의 진열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했던 정상회교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지난번 추도식 행사 때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진이 아닌가. 이 사진. 또 아니면 또 뭐 이 사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이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사진을 가지고 또 두 분이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고마운 이렇게 이제 좋은 사진을 보내서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기애애하게 1시간 정도 환동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차, 과일, 그리고 이제 특히 차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밀크티를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홍차, 우유 이런 것도 다 준비해놓고 특히 홍차 농도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이제 말씀 중에는요, 날씨하고 사저의 정원, 그리고 달성군 비슬산 이런 가벼운 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나눴고, 윤 대통령이요, 이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 이렇게 물으면서 대구에서 근무할 때 의대 교수가 TV 방송에 나와서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서 정원에서 놀다가고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강아지 6마리를 어떻게 입양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니까 윤 대통령도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서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이 지금도 국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산자부 창구에서 말이죠, 박 대통령 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까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깜짝 놀라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온고시, 옛 것을 배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면서 과거 경험을 배워야 산다. 이렇게 언급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경험 이거를 배우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다 읽었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는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과거를 해고했어요.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하고 이 두 분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정상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요, 수소차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관련 산업 동향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윤 대통령은요,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도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건강 좀 잘 챙기시라. 이런 이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잠시 산책해가지고 이팝나무 101호 이런 나무와 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하나하나를 설명을 했고, 설명을 들은 이제 윤 대통령이요,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왜 많으셨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저를 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가고, 차량 있는 쪽은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차량까지 내려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자들도요, 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또 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두 분의 오늘 이 회동을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하는,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그 다음에 11.6,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월 7일, 그래서 연거푸 벌써 금년만 하더라도 3번.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된 좀 이 아픈 기억, 이런 것은 이제 마치 다 잊은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두 분이 오늘 아주 깊숙한, 그리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회동이 예방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게 된 것은 오늘 이제 바르게 살기 행사가 있었어요. 이 행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DJ가 참석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시민단체, 왜냐하면 자유총연맹 행사도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대구 방문한 김에 또 시장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연설할 적에는요, 특히 가짜뉴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부패, 이거 척결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이제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예. 더군다나 내년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까지 등장해갖고 이 가짜뉴스가 범람할 가능성, 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식당 옆방에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준석이가. 이것도 참 매너 더러운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적이라는 말까지는 제가 쓰고 싶지 않지만 사실상의 정적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같은 정치판, 그리고 어쨌든 정치 선배는,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치 선배다 후배다를 떠나서 안철수 의원이 아마도 63년생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는 85년생, 20년 차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구. 그래서 예의범절. 예의범절하면 보수의 가치.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이게요, 지가 한 만큼 되돌려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 이 이준석이가 말이죠. 안철수 의원한테는 병신이라고 하는 욕까지 했던 이게 이준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본인에 대한 비판을 못 참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각을 세우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와 관련해서요,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정당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여당한테도 불리하고 야당한테도 불리하다. 그래서 이 김종인 금태섭하고 연대는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욕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두 분이서는 말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참 이 정치인이 이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 이 참 내부 총재 이준석을 제명하고 합리적인 세력과의 확장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첫째, 둘째 이러한 의견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강서 선거 과정에서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안철수 의원이 했는데, 이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이 비어를 마치 안철수 의원이 한 것처럼 이 이준석이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난리가 난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돼가지고 이런 가짜뉴스 등등이 이유가 돼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윤리의 제소,
그야말로 이제 서명 운동까지 벌려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서명 운동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이제 이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직접 이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내가 못할 말 한 건 없지. 그러면서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있겠나? 저거 소리치는 것 봐라. 요렇게 이제 식당에서 말이에요. 각자 이제 두 개 방에서 밥을 먹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누구하고 밥을 먹었느냐?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으니까 이게 뭐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했길래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 조용하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느냐.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맨 먼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4일날 부산에 이뇨한 위원장이 갔는데 이뇨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얘기한 거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교포 이사한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너는 우리 구성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냐. 혐오 발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혐오 발언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거 사과하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적어도 의사에게는 닥터 린튼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것은 대놓고 무시한 거 아니냐. 영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도 닥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고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전부 닥터라고 하잖아요. 영어를 할 때. 그러니까 미스터 린튼보다는 닥터 린튼이 존중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요거 보고 한마디로 영어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어 표현에도 또 예의를 지켜야 할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들을 때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 이 안철수 의원이 내가 못할 만한 건 없지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이가 고함치지 않았고 그리고 식사 마치고 나갈 때는 서로 마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측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소리 질렀으니까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사석에서 본인 바로 뒤에서 험담한 얘기가 들리니 이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은요, 이 빈 방이 이제 식당 이 방이 3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준석이가 가운데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 이제 방음이 안 되니까 다 들리게 된 거고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도 이 얘기를 전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도에 보면은요, 국회 앞에서 밥 먹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거의 많이 다녀왔지만 옆에 하는 소리 다 들려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 식당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방음벽 잘 돼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다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들리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참는 게 정치권이 누리였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없고 갈등과 악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성숙한 정치를 하려면은 뭐 어젠다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젠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 면모를 주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좀 이 정치 공부는 뭐 당연히 더 해야 되겠지만 인간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 도덕 교육이라고 할까요? 도덕책을 좀 수없이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인용한 위원장을 비하, 조롱하려고 영어를 썼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신원식 장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BTS, 연예인 출시 병사는 보직 외에 일은 시키지 말라. 요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제이콥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 아시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신원식 장관이 말이죠.
오늘 하나 딱 걸린 게 있어요. 바로 뭐가 걸렸느냐? 이게 지금 방금 전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자, 오늘 예결특위 전체회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주식거래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는 이거 회의 중에 주식거래한 걸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뉴스핌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거를 이제 특종 사진으로 보도한 건데요. 국방장관 휴대폰 화면에 모 증권사의 위탁 대리자가 주식거래 결과를 문자로 보내온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자는 오늘 아침에 9시 35분에 수신하고 9시 45분에 답신했다. 그래서 이거는 예결위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도 예결위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거래한 게 전혀 아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그냥 보내온 카톡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장관, 이 카톡,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신 장관이 그 수신한 메시지에는 솔루스만 매도 1000주 24,250원, 사모님 767조 24,250원, 요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 마감 후에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 이렇게 답신을 또 보냅니다. 근데 여기 메시지에 등장하는 솔루스는요, 코스피에 상장된 솔루스 첨단 소재로 추정이 되고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이 관련주가 이번에 공매도 금지로 공매도 금지 때문에 또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식 관련 이건 뭐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현직 장관이 이 현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 현장에서 예결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간에 이러한 문자를 보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하다. 이런 좀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시작 전이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서는 김남국과는 근본을 달리한다. 왜냐하면요, 김남국이가 지금 코인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련 언론에도 다 포착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강요들, 그리고 우리 여권의 의원들, 정말 핸드폰, 특히 문자, 이거를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용 의원이 질문했어요. 자, 이용 의원이 이제 이 BTS 소년단,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 이분이요, AT에서 주최한 세계 군인 요리대회 사회자로 검토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용 의원의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건의, 즉, 어나운서 1명하고 BTS 멤버 2명이 사회를 보자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BTS 멤버가 다른 용사들처럼 병역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고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그래서 연예인을 하다 들어온 이 병사들도 그 병사 보직 외에는 다른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의원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 이제 또 이 관련 내용을 설명한 걸 보면은 제2호분요, 오늘 오전에 AT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군인 요리대회 본선사회를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미국, 싱가포르 군 가운데서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자리인데, 제2호 차출 방안을 소속사하고도 조율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볼 예정이었는데, 신장관 제시로 결국은, 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느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BTS, 이 군대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된다면 일단 자기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이 장군 부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 이래요. 장군 부부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분인데요. 이 정경화 여군하고 그다음에 임강규 부부, 이 장군하고 둘이서 이제 장군이 탄생했어요. 장군 1의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경화, 이 장군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92년도 인과는 간호사관 32기인데, 간호사관학교 생도대장, 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6분 의무실 예방의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진급과 함께요, 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간호장교로, 정말 그 군생활을 시작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지금 임강규
장군은 육사 48기인데요. 준장, 현재는 국군통신 사령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 장군은요, 1호 장군이 누구냐면 이영석 육사 4기, 육사 이 41기, 예, 이분은 이제 육사 48기니까 7년 선배가 되겠네요. 이영석 예비역 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김기옥 여군 29기 예비역 준장 부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부부 2호 장군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부간에 이 근무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군대 부부 생활을 해왔는데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격려하면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에요. 정경화, 임광규 이 부부 장군 앞으로 계속 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참 훌륭한 그런 장군 부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